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엠폴리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8위 승패무무패입니다. 일단 박스 안에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팀에게는 골을 우겨 넣는 역량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수비면에서는 골키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비카리오보다 현재 베리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엠폴리의 수비는 2년 전에 롤백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11위 승승무패패입니다. 물론 라치오도 그다지 신뢰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원에서의 실수로 지난 경기 쓸데없이 실점을 내주는 등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원정에서 베로나와 비기거나 살레르니타나에게는 아예 패하는 등 최하위권의 역습에도 그다지 잘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중앙은 어찌되었든 나름 견고한 편인데 늘 측면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큰 듯합니다. 전력에서는 라치오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원정에서 최하위권을 만났을 때의 결과가 꼬여버리는 편입니다. 엠폴리도 라치오 같이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좀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든 모든 수를 총동원해서 골을 우겨 넣는 모습이야 보여준 적 있습니다.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제노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올로 이탈리아 1부 15위 무승패패무입니다. 일단 측면을 경유한 베라르디 위주의 공격력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제노와 같이 윙백이 측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3백을 쓰는 팀들에게는 나름대로 잘 통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의 장악력은 늘 부족한 편이고 이에 따라서 수비 자체가 흔들리는 편이라서 중위권 팀들도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꽤 자신감 있게 공격력을 투사하는 편입니다. 제노아도 생각보다는 중앙에서의 힘이나 정교함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노아 이탈리아 1부 14위 패무패패무입니다. 일단 수비에서는 사수올로의 공격력을 측면이 100%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델제, 프렌드스러프, 말리노프스키가 있는 중원의 전력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드문드손도 꽤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등 생각보다는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골을 잘 넣고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플랜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사수올로가 제노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던 우디네세를 상대로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고 사수올로의 수비적인 난조로 인한 의적 기질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을 꽤 높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몬차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차 이탈리아 1부 12 무무패 승패입니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잘 상대를 했던 편이었습니다. 물론 피오렌티나도 몬차의 압박에 아주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터라 몬차가 자랑하는 단단함이 아주 유효하지는 않았던 편입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 박스 안 수비를 잘 요격하는 식으로 몬차도 단점이었던 득점력이 피오렌티나를 만나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으니 몬차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1부 6위 승무무무승입니다. 일단 보나벤투라의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PK가 하나 나온 것을 골키퍼가 막아내서 겨우 승점 3점을 따오는 등 피오렌티나의 박스 안사고 양상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미드필더나 이선의 힘이 강력해서 최소한 강호 구색은 갖추고 있으나 몬차도 미드필더 싸움에서 아주 밀리는 전력이나 페이스는 잘 보여주지 않는 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동안 잘 공략하는 편이었는데 서로 넘버9에 영향력이 아쉽지만 상대의 장점을 봉쇄하거나 약점을 꾸준히 공략하는 것이 잘 통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무승부가 오히려 공정한 결과라고 보여지기까지 하는 대진입니다. 무승부나 오버 2.5 양상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살레르니타나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2 무승패패패입니다. 일단 강력한 중원의 힘을 과시하는 팀에게는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 못한 팀을 상대로는 칸드레바의 전진을 이용해서 한 방을 먹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편인데 아쉽게도 밀란은 이런 유형의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간격 유지를 포기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이고 피오렌티나 볼로냐, 아탈란타 3연전에서 모두 지면서 살레르니타나가 이런 팀들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밀란 이탈리아 1부 3위 패승패승승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공격의 가짓수는 상당히 많다는 평가입니다. 지루의 연계와 타겟팅을 이용한 매냥의 롱볼, 양 측면의 침투 등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의 화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강호들에게는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키에르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체급이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밀란이 밀어붙이는 양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공격에서의 가짓수가 많은 밀란이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감하게 밀란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이 체급 차이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톤 빌라와 셰필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잉글랜드 1부 3위 무승승무승입니다. 셰필드에게는 오히려 전적에서 밀립니다. 셰필드의 전성기 시절에 리버풀도 어려워했던 상대의 압박에 고전했던 탓이겠죠. 다만 에메리 감독 휘하에서는 셰필드와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고 와일더 감독의 전술 스타일상 아스톤 빌라의 압도적인 홈 화력이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틸레망스의 이탈이 좀 신경 쓰이는 편이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이 선수 없이도 원정에서 2골을 넣는 등 화력은 사실상 이상무였습니다. 셰필드 잉글랜드 1부 22 패패패 승패입니다. 와일더 감독의 전술은 센터백들의 적극적인 전진입니다. 셰필드 일기처럼 3백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포메이션 자체는 4-1 형태를 띠면서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이 이미 파회가 된 상황이었는데 센터백의 전진이 가져오는 빈 공간이 찔려버리면서 이미 한번 수비진 밸런스의 붕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화력도 그다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편입니다. 일단 와일더의 전술이 항상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압도적인 홈 화력을 지닌 아스톤 빌라의 전력이 빛을 발할 차례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와일더 감독의 전성기 시절에도 화력이 좋은 팀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